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진학 중인 송창현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전사와 후성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백인화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재단에서 마련해준 기회를 통해서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창현 학생이 재단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TWTS 직접 참여해서 스톡홀름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나 그런 강연들이 있을까요? 제가 TWTS 프로그램에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점은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노벨상 수상자 이름이나 아니면 연구 업적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스톡홀름은 노벨상을 굉장히 페스티벌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TWTS 프로그램에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카리코 교수님께 찾아가서 사인 받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리학상 강연이 이제 제일 재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노벨 생리학상의 연구 수상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제 RNA라는 물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RNA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고요. 그리고 RNA를 체내에 넣으면은 염증 반응이 이제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해결돼야지만 임상에서 이제 쓰일 수가 있었는데 카탈린 박사님과 그리고 와이스만 박사님은 RNA를 구성하는 염기의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업적이 mRNA 백신의 개발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염기의 화학적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화학적 변화가 어떤 건지 혹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RNA 알파벳의 그 염기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는데 우라실을 RNA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되 면역세포에서 그 염증 반응을 유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안정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등의 화학적 변형을 통해서 그 RNA가 갖고 있는 치료제로 혹은 백신으로 사용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 노벨 생리학상 연구가 어떻게 응용이 가능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RNA라는 물질이 임상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으로 처음 사용이 됐지만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다양한 그런 질환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모달리티 중에 하나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한한 그 확장력입니다. 감염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원체,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굳이 이제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암이나 그런 희귀 질환의 그 백신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무한한 확장력과 적용력이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번 생리학상 연구가 이제 세상에 나오기까지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RNA라는 물질이 불안정하고 치료제나 백신으로 사용되기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1990년대부터는 정말 그 아이디어는 있지만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 아이디어를 바라봤었어요. 아니다, 이거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연구했던 연구자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카리코 교수님이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일단 필요하잖아요. 그럼 연구비를 주는 기관인 펀더들한테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이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현 학생은 재단의 TW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그 카리코 교수님이 강연을 듣고 왔는데요. 그 강연 중에서 그 카리코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던 연구의 비하인드가 기억나는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기억나는 일화는 카리코 교수님께서 와이즈만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복사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가 이제 두 분의 연구를 소개를 하면서 mRNA 백신으로 연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복사기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카리코 교수님은 RNA를 연구하시는 생화학자고요. 그리고 와이스만 교수님은 그 HIV 백신을 개발하는 면역학자잖아요. 다른 두 분야의 그런 연구자들이 같은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게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내셨는데, 그래서 저도 런치룸에서 점심을 먹던 아니면 뭐 세미나를 가던 그런 연구자들의 그런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현 학생은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번 연구를 보면서 이제 학문 간의 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복사기 일화를 들으면서 이제 두 학문이 융합을 했을 때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인류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한 논문이 노벨상을 수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을 하는 후배들에게 혹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사실 박사과정 때 카리코 교수님을 직접 뵌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사실 드렸었어요. 연구란 게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시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카리코 교수님의 답변은 연구가 힘든 거 다 아는데 근데 그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제 본인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많은 세미나도 다니고 그리고 논문도 많이 읽고 잘 극복하는 그런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힘들더라도 본인의 어떤 정신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면 창현 학생도 훌륭한 연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연구를 하는데 모두가 노라고 해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제 본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